추신수 감독이 결국 훈련을 멈춰 세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글로브 소리와 구령이 이어지던 블랙 퀸즈 훈련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실책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반복해서 설명한 수비 위치를 놓치고 더그아웃의 사인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이 움직이는 순간 선수들의 발과 판단이 동시에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추신수 감독은 선수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은 뒤 그라운드에서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부터가 시작이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평소 선수들의 도전을 존중하며 기다려주던 감독이었기에 그 한마디가 만든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이번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블랙 퀸즈가 시즌2 출발부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구 여왕2는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새 시즌을 앞두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경기를 이기겠다는 의미의 올 인 올 윈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즌1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시즌2에서는 단순한 성장보다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코치진은 기존 선수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고 신규 선수 영입 효과까지 더해져 팀 전력이 약 50% 올라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블랙 퀸즈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보였습니다. 선수 선발 과정부터 규모가 달랐습니다. 시즌2 트라이아웃에는 이글계 종목에서 38명이 지원했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18명만 최종 평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작진이 처음 알린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이었지만 경쟁 끝에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 등 5명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기존 멤버 김민지, 김성현, 김호나, 박하얀, 송하, 신소정, 아야카, 이수연, 장수영, 정유인, 주수진, 최현미까지 더해지며 선수층도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투수와 타자 내야와 외야 모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추신수 감독이 원한 것은 숫자가 늘어난 팀이 아니라 위기에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첫 경기는 기대를 더 키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방송된 시즌2 2회에서 블랙 퀸즈는 산타즈를 상대로 19대4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격에서는 타선이 폭발했고 새로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빠르게 섞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큰 점수차의 승리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줬지만 동시에 위험한 착각도 남겼습니다. 강한 타격, 몇 번과 상대 실수로 만든 대량 득점이 팀의 모든 약점을 가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신수 감독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야구는 한 경기에서 19점을 냈다고 다음 경기에서도 자동으로 이기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수준이 올라가면 사소한 판단 하나가 곧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그 현실은 시즌2 두 번째 경기에서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2026년 7월 23일 방송된 3회에서 블랙 퀸즈가 만난 상대는 퓨처리그 강호 해머스 스톰이었습니다. 해머스 스톰은 전국대회에서 7차례 우승한 경험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첫 경기 상대와는 압박의 강도부터 달랐습니다. 상대 타선은 볼 하나를 쉽게 흘려보내지 않았고 주자가 나가면 다음 베이스를 향해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비에서는 평범한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블랙 퀸즈가 흐름을 바꿀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반면 블랙 퀸즈는 초반부터 수비 실수가 겹쳤고 선수들의 움직임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가장 답답해한 부분은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야구를 시작한 시간이 짧은 선수들이 프로 선수처럼 완벽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은 감독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준비한 약속이 경기 안에서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타자는 더그아웃에서 보내는 사인을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했고 주자는 공의 위치와 수비수의 움직임을 동시에 봐야 했습니다.
내야수는 누가 공을 잡고 누가 베이스를 커버할지 큰 목소리로 알려야 했습니다. 외야수도 타구가 뜨는 순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커지자 선수들은 각자 눈앞의 공만 쫓기 시작했습니다. 팀 훈련에서 반복한 연결 동작이 끊겼고 한 명의 실수가 다음 선수의 흔들림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추신수 감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실책 자체보다 실책 다음의 반응을 봤습니다. 공을 놓쳤다면 즉시 다음 플레이를 준비해야 했지만 일부 선수는 자신의 실수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인을 놓쳤다면 더그아웃을 다시 봐야 했지만 타석에서는 조급한 스윙이 이어졌습니다. 상대 투수는 빠른 직구와 느린 변화구를 섞으며 타이밍을 흔들었고 스트라이크와 볼의 경계를 오가는 제구로 블랙 퀸즈 타선을 압박했습니다. 이대형 코치와 윤성민 코치가 과감한 스윙을 주문했지만 선수들은 자신 있게 배트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흔들리자 감독은 더 이상 부드러운 말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훈련장이 얼어붙은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독의 분노가 무서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 스스로 자신들이 약속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즌2를 시작하며 전승을 목표로 내세웠고 비시즌 동안 혹독한 훈련을 견뎠으며 프로 선수들과의 합동훈련까지 경험했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SSG 랜더스 선수들을 직접 섭외해 특별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1선발 장수영과 새로운 투수 자원 박민서의 훈련에는 김광현이 참여해 두 선수의 투구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김광현이 투구 동작을 확인한 뒤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준비 과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기본적인 집중력이 무너지자 감독의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 퀸즈의 내부 경쟁도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시즌1 전체 최우수 선수로 평가받은 장수영은 한 경기에서 139를 던지는 투혼을 보였고 끝내기 안타까지 기록한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는 박민서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주수진은 중견수로 이동했고 김호나는 우익수 배치가 예고됐습니다. 김민지에게는 투수 전향이라는 새로운 카드까지 준비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난 시즌의 자리만 믿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독의 호통은 특정 선수 한 명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이름과 경력보다 지금 이 순간의 준비 상태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추신수 감독에게 야구 여왕2는 단순한 예능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보다 감독을 맡은 지금이 더 긴장되고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타석에 들어가거나 수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선택하고 준비시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경기에서 실수가 나와도 대신 공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 선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에서 사소해 보이는 움직임 하나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경기에서 한 발 늦는 장면은 훈련에서 한번 집중력을 놓친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가 전국대회 7회 우승팀이라면 작은 빈틈은 즉시 공격 대상이 됩니다. 주자가 리드를 조금 크게 잡으면 견제가 들어오고 외야, 송구가 느리면 한 베이스를 더 노립니다. 내야수의 커버가 늦으면 병살 기회가 실점 위기로 바뀝니다. 더그아웃 사인을 놓친 타자는 팀이 준비한 작전을 혼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여유가 없다고 말한 것은 선수들이 느리게 움직인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미리 읽지 못해 모든 플레이를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강한 팀은 공이 움직인 뒤 반응하지만 더 강한 팀은 공이 움직이기 전에 다음 장면을 준비합니다. 그날의 호통 이후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표정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사인을 확인하는가? 동료에게 더 큰 목소리로 위치를 알려주는가?
타석에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스윙을 하는가? 블랙 퀸즈가 진짜 팀으로 성장하려면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김오나와 주수진 같은 기존 멤버들은 새로운 포지션에서 중심을 잡아야 했고, 박민서와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 같은 신규 멤버들은 짧은 시간 안에 팀의 약속을 몸으로 익혀야 했습니다. 장수영은 에이스의 책임을 지켜야 했고, 경쟁 투수들은 그 자리를 위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추신수 감독의 폭발은 팀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이상 초보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즌 1에서 블랙 퀸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시즌2에서는 그 가능성을 승리로 바꿔야 합니다. 첫 경기 19대4 콜드승은 화려했지만 전국대회 7회 우승팀을 상대로 드러난 흔들림은 더 값진 경고가 됐습니다. 약한 상대에게 크게 이기는 것보다 강한 상대에게 밀릴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팀의 진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훈련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감독의 큰 목소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승을 외쳤던 선수들이 자신들의 부족함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3반 8령의 지원자 가운데 선택된 새로운 선수들, 시즌1을 버텨낸 기존 선수들 139를 던진 에이스. 프로 무대의 경험을 전하려는 감독과 코치진까지 모두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유명한 이름도 화려한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사인 하나를 끝까지 확인하고 실수 뒤에 한 발 더 움직이며 동료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내는 기본이었습니다. 더 중요해 하는 변화는 분위기의 주인이 감독에서 선수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감독이 매번 소리쳐야 움직이는 팀은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유격수와 이루수가 먼저 커버 위치를 외치고 외야수가 타구 판단을 공유하며 벤치의 선수들까지 사인과 아웃 카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될 때 블랙 퀸즈는 방송을 위해 모인 스타들의 집합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서로를 믿는 야구팀이 됩니다. 추신수 감독이 원한 것도 바로 그 변화였습니다. 한 번의 멋진 안타보다 다음 상황을 준비하는 습관, 개인의 체면보다 팀의 아웃 하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정신을 차리라고 외친 순간 블랙 퀸즈의 시즌2는 사실상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호통이 선수들을 위축시키는 상처로 남을지 아니면 조금 강팀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는 다음 플레이가 증명할 것입니다. 첫 승리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기본부터 다시 쌓는다면 블랙 퀸즈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약속된 움직임이 사라진다면 치열해진 주전 경쟁에서 누구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얼어붙었던 훈련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순간은 감독이 웃을 때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판단으로 움직이고 강한 상대 앞에서도 자신들의 야구를 끝까지 실행할 때입니다.